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은 현황도로 건축법 도로로 만들기 제6장 국공유지인 현황도로를 허가 담당자와 국민이 편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야 될 사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미 국어 점용된 현황도로도 공도로 만들자는 것인데, 이 사례는 1200평의 계획관리지역에 임야에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 진입로를 확보해야 하는데, 기존에 국어점용 허가로 만들어진 도로를 이용하려고 하니까 허가청에서는 그 먼저 국어점용 받은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빨갛게 되어 있는 것이 국어입니다. 한 필지에 지목이 국어, 그리고 오른쪽에 노랗게 되어 있는 것이 국어 중에 두 개의 주택이 국어점용 허가를 받았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 국어점용 허가를 받은 곳을 지나서 1200평 임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국어점용 허가를 받은 국어를 1200평 허가에 다시 사용하려고 하니까 점용허가 받은 사람 동의를 받아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토지는 비도시 면지역이므로 건축법 44조에 접도 의무는 없지만 개발행위 허가에 접속로는 필요한 것으로, 만약 토지의 지목이 국어라면 국어 점용 허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몇 가지를 확인해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개발행위 허가를 위해서는 기반시설인 진입로가 있어야 합니다. 이곳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므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71조 및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주택 건축은 가능한데, 실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은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자,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 1-2-1에 있는 개발행위 허가제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하여 국토관리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시키고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을 보장하여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 보존의 조화를 도모하며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 확보 여부, 이게 중요하죠.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제도이다. 그리고 1-2-2에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범위 안에서 도시군 계획조례를 마련하여 개발행위 허가제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군 계획조례에 정한 기준은 이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즉, 개발행위 허가는 국토계획법에 있고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다시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에 위임되어 있는데, 지자체가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면 그것이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보다 우선 적용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입로, 기반시설 하나인 진입로 너비 등의 기준은 허가 신청하는 토지의 지목 및 현황에 따라 다르고, 허가 신청하는 건축물의 용도, 허가 신청 면적에 따라 너비 기준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진입로에 관한 원칙적인 허가 규정은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 3-3-2-1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가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보다 우선하고, 이 지침에 없는 내용은 허가 공문도 국토부에서 발행하는 국토계획법 질의 회신집 또는 건축행정 길라잡이, 그리고 법제처 유권에서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둘째, 비도시 지역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필요한데 국토계획법 57조 및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을 참조하면 됩니다. 건축허가 신청자의 기반시설 확보 기준은 각 지자체 도시계획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건축하려는 대지가 진입로가 없는 맹지인데 연접한 국어로 진입로를 만들려면 먼저 그 국어를 관리하는 관리청, 시, 군, 구청 또는 한국농어촌 공사가 될 것입니다.
관리청으로부터 국어 점령이 가능한지 확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체적인 또 다른 사례는 맹지 탈출 노하우 건축과 도로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때 지목이 국어라도 실제 하천구역이면 하천 조명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업생산 기반시설이라고 판단되면 농업생산 기반시설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외의 국어 또는 지목과 상관없이 물이 흐른다면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받아서 진입 통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국어 점령 허가를 신청하려는 국어에 이미 다른 사람이 국어 점령 허가를 받았다면 그 선행 점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공유지 토지는 공익을 위해서 모두 같이 사용해야 하지만 미리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의 기득권도 보호되어야 하고, 점용허가로 개설된 통로 공사비 등 각종 비용을 같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유수면법 12조의 점용사용허가 등의 기준, 공유수면관리청은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점용사용허가를 하거나 점용사용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에는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있으면 그 허가, 협의 또는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 원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가지고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가 해당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동의한 경우는 쓸 수 있다. 그거죠. 그런데 간혹 기점용자가 몽리를 부리거나 비용을 n분의 1로 하지 않고 전분을 부담하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허가청에서 비용 부담을 적정하게 중재해야 할 것이나 허가 공무원은 오해 소지가 있을까 봐 나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로법에 의한 도로 연결 허가의 경우에는 먼저 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 도로법이 정한 금액을 공탁하고 기존 허가자의 동의 없이 도로 연결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허가청에 중재를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제11조에 보면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 그래서 구조 사망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자는 그 사업 시행지역 토지에 대한 다음 각호 원안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토지의 소유자를 토지의 권리자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리자의 동의가 있어야 국어 점령 허가가 가능하다. 다음 넷째, 토지 소유자 및 점용권자를 상대로 주의토지 통행권 확인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연접 토지 소유자에게 맹지 탈출을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주의토지 통행권인데,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민법 219조 및 220조에 의하여 권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민법 220조 읽어보겠습니다. 분할 일부 양도와 주의통행권. 어떤 토지가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서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 의무가 없다. 전항의 규정은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도 준용한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무상주의 토지통행권, 무상주의 통행권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사례는 최초 8,000평에서 8,000평을 공유로 가지고 있다가 1,200평을 분할하면서 맹지가 된 것이므로 맹지가 아닌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민법 220조의 무상주의 통행권 소송을 할 수도 있고, 또 국어점용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도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의하면 될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 정리하면 건축허가에서 물을 만나면 별도 점용허가를 받게 되는데,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국어점용허가 등으로 만들어진 진입로가 국유일 때는 그 국유지 관리청의 업무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국민이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허가의 종류를 한번 보면 왼쪽에
크게 건축허가, 토목허가, 환경허가로 나눌 수 있는데, 건축허가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는 것이고, 환경허가는 일정 면적 이상의 경우에 사전재 영향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는 것입니다. 최소 5,0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할 때는 용도 지역에 따라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진입로를 만들거나 또는 뭐 형질 변경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는 걸 우리는 토목허가라고 강학상 말하고 있는데, 그곳에는 개발행위 허가와 전용허가, 그러니까 농지전용, 산지전용 허가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와 농지법, 산지관리법에 의한 전용허가가 있는데, 이때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될 경우도 있고, 사도법 등에 의한 사도개설 허가 등이 있으며, 만약에 국공유지라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법에 의한 국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물을 만나면 하천법 또는 소하천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업생산 기반시설인 경우에는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기반시설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허가청은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의 진입로에 대한 규정을 한 곳에 모아서 건축허가 신청자인 국민을 위해서 명확한 업무 처리 규정이 필요한데, 어떤 지자체는 국민에게 자세한 설명도 안 해주고 민원처리법의 실무협의회도 열지 않고 그냥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형질변경 목적의 개발행위허가에서 진입로가 개설되면 곧바로 건축법 지정도로가 되어서 사용등락이 필요 없는 공도가 되거나, 국어점용 허가를 받아 만들어진 통로는 다른 사람도 일정 비용을 부담하면 곧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행 규정에는 하천 국어점용을 받으려면 앞 수허가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만약 수허가자가 목리를 부리면 구체적 해결 방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토부는 이런 문제를 허가 담당자가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런 비도시적의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인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미리 토목측량설계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허가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